안녕하세요. 과이언 강석화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오늘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다고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걸 보다가 좀 이상한 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도 엑스레이 영상 진단은 필수적이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엑스레이도 안 보고 추나한 한의원들은 엉터리로 한 거니까 일단 진료비 환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의사들만 사용하던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했는데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의사들이 맨날 소송 결과가 어떻다는 얘기만 했었지 막상 산전수전 고생한 분들의 구구절절한 사연에는 너무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용 의료기기를 개척한 한의사들의 영웅 4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송을 당한 분은 아니고 의사들을 고소하셨던 전 한의협 회장님입니다. 2016년에 대한한의사협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성명을 내고 골밀도 측정 의료기기를 시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의협 회장님이 시연했는데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오진쇼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의사 여러 명을 모욕으로 고소하셨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셔서 정치권 상대로 20억 원대 입법 로비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원래 가지고 계시던 심장질환이 악화돼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공로가 다 묻혀버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분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죠. 대법원 전원합의체 초음파 무죄 한의사 선생님이십니다. 1심, 2심 유죄였던 결과를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역전시킨 한의계의 이순신 장군입니다. 한의사들 설문조사해보면 존경하는 한의사 1위는 허준이고 2위는 이재마랑 이 초음파 한의사님이랑 경쟁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어쩌다 송사에 휘말리게 됐나.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68회 초음파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방치료를 해주면서 서양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환자에게 주입시켰습니다. 그 결과 자궁 내막암의 발견이 늦어져서 환자한테 민형사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 민사 판결문인데 이 환자는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고 암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아서 정기 검진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법원에서는 이 환자가 한의사 말만 믿고 검진을 2년 넘게 안 받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서 위자료를 대폭 깎았습니다. 참고로 한의사 말만 너무 믿으면 법원에서 환자 잘못도 있다고 판결합니다. 한약 먹고 20대 여성이 간 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인데 환자가 부작용 생겼다고 해도 한의사 선생님은 변비로 인한 증상이라고 한약을 계속 먹였습니다. 그래서 사망했는데 법원은 환자 스스로 적극적인 조치를 안 했다고 환자 과실도 20배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초음파 선생님을 생각해보자면 대법원에서는 무죄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 환자한테는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뇌파계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 승소 한의사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보건복지부가 면허 정지시키려고 하니까 당당하게 소송으로 대응하셨고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2010년에 급증하는 40에서 50대 파킨슨병 환자 복진 뇌파 검사로 진단, 한약으로 치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본 보건복지부가 이 뇌파계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려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퇴행성 뇌질환을 치료하는 청뇌 안신환을 개발했다고 홍보하고 다른 기사에서는 상한론을 연구해서 적용했더니 파킨슨병과 치매 치료 결과가 좋아서 명성을 얻게 됐다며 자폐증과 중풍 후유증도 연구하고 있다고 자랑하시네요. 파킨슨병은 불치병이 아니고 중풍은 뇌보다 오장육부를 치료하라고 하셨습니다. 1심에서는 패소했는데 2심에서는 한의학적 진단인 복진으로 진단하면서 보조수단으로 뇌파계를 사용했다고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이분도 흠결이 없는 건 아닌 게 뇌파계로 파킨슨병 치매 진단하는 건 무식한 짓이라고 의학계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한의협 기자회견이 있게 한 마지막 영웅 X선 골밀도 한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했습니다. 겸허한 성품을 지니고 한의사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성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선 골밀도 측정기지만 성장판을 영상 진단하지도 않았고 골밀도 측정값을 확인 안 했습니다. 단지 자동으로 나오는 성장 추정치만 참고자료로 활용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한방 진단과 한방 치료였고요. 그 점이 인정돼서 무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완벽무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이라 골밀도 측정 기능으로 허가된 제품인데 그러면 성장 추정치 기능은 인증받은 기능인지, 인증받지 않은 기능이면 그런 식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진료해도 되는지 식약처에 문의해 봤더니 그런 기능으로 인증받은 적 없다고 합니다. 식약처가 보건복지부에도 같이 답변하라고 보냈는데 한의학정책과에서 다시 식약처가 답변하라고 튕겨내고 보건복지부 민원 총괄하는 부서인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인증받지 않은 기능이면 당연히 부적절한 의료 행위이고 식약처에서 충분히 답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주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이번에는 보건의료정책과로 넘어가서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X선 골밀도 선생님은 인증된 기능은 의사가 아니라 몰라서 안 썼다고 주장해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무죄가 됐습니다. 자동 성장 추정치 기능만 썼는데 인증받지 않은 사이비 기능입니다. 법원에서는 그냥 한의사 영역을 벗어나는 행위를 했는지만 따진 거고 무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들 4분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한의사 선생님들한테는 영웅이지만 제가 진료받고 싶은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다시 요약해 보자면 1번 프레스센터에 기자들 모아놓고 골밀도기 진단 시연했던 한의협 회장님이시죠.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오진쇼로 치욕을 뒤집어 쓰시고는 비판하는 의사들을 고소했다가 다 꽝 나왔습니다. 2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초음파 무죄 선생님. 환자한테 2년 동안 초음파 진단을 해주시면서 의사 비난해서 환자가 정기검진 안 받게 하셨죠. 결과는 자궁내막암 2기 진행이라 제가 자궁이 있어도 이분한테는 안 가고 싶네요. 3번 뇌파괴 선생님. 본인 말로는 파킨슨병이랑 치매 치료로 유명해졌다고 하고 자폐증 치료도 연구하신다고 하더니 지금은 다이어트 한약 전문가로 활동하십니다. 뇌파괴를 못 써서 능력 발휘를 못하게 됐던 건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뇌파괴로 파킨슨병 진단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짓인데 한의사는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분들이시니까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4번 X선 골밀도 측정기 선생님. 한의사들 X선 무죄 나왔다고 엄청 들떠서 기자회견까지 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좀 초라하게도 자기는 X선 영상도 안 봤다, 골밀도 측정도 안 했다, 나는 다 모르고 자동 성장 추정치만 참고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심 많은 제가 알아본 결과 그 기능이 매우 부적절한 인증되지 않은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뭔가 좀 부적절하네요. 이렇게 알아보니까 저는 좀 칭찬을 해드리기가 어려웠는데 한의사 선생님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댓글로 이분들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 말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